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3월에 접수를 받고 4월에 심사하고 5월에 시상을 하는 일정대로 진행이 됐어야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접수를 받고 8월에 심사를 해서 이제 9월에 시상식이 열리는 일정으로 재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뭐 지역평가는 뭐 7월 중에 진행이 되고 또 광역평가는 뭐 9월 초에 진행되는 뭐 그렇게 일정으로 이미 공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보다 제일 앞서서 이제 7월 10일까지 모든 243개 자치단체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셔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수월하게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팁을 매년 올려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작성하시는 내용과 양식이 좀 바뀌었다 보니까 아마 어디다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되지 하고 좀 난감해 하시는 자치단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공시제 컨설턴트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컨설턴트를 아주 그냥 최대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이러한 뭐 바뀐 정도, 수정한 정도는 충분히 뭐 이견에 보완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놓치진 않았나 하고 점검하실 수 있는 정도의 팁을 좀 준비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실적보고서 작성 팁 특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아마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시제 업무와 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이 더 멋있어지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되고 또 선물도 가져다 주는 작지만 큰 일이 바로 이 공시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워크숍도 또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지역들을 살펴볼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도 하고, 올해는 진행되기 어렵지만 이제 선진국들의,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주로 가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일자리 사업이나 일자리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선진지 탐방 연수를 또 가실 수도 있고, 또 매년 그 일자리 유공 표창을 하는데 대통령상부터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실 수도 있으면서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서 또 좋은 사례를 또 듣고자 찾아오거나 모셔갈 때 거기서 나오는 또 강의 수당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혼동스럽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좀 시끄러운 시대에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누구요? 바로 바로 우리,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는 마음으로 이 공시제 실적보고서 작성하는데도 책임감을 갖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매번 저도 컨설팅 갈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실적보고서를 딱 쓴다 그러면 야,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걸 어떻게 이 25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나 하면서 앞이 깜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렇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낯설고 힘들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하죠. 평가가 어떤지 실제로 잘 알고 분석을 잘 하다 보면 100번 싸워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또 이 사업을 그렇게 이 실적보고서 작성하시는데 겁을 먹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공시제 실적보고서를 소개드리는 저는 2015년도부터 이제 3년간 15, 16, 17, 18, 4년이네요. 4년간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일자리 실적보고서를 이제 평가 분석을 지원하는 업무를 받다 보니까 딱 문서를 보면 드는 어떤 그러한 느낌들, 그 다음에 어떤 전략들, 그 다음에 이를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들의 컨설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팁으로서 잘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제 아무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 맞는 특성을 잘 맞춰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고용 서비스의 어떤 그런 한계, 그 다음에 또 자치단체가 어떤 그 일자리 사업을 잘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고용률과 취업률이 아주 전반적으로 막 오르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지역의 어떤 그런 위기, 이슈, 현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고, 또 하나만 더 추가로 더 넣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유관기관들, 네트워크,
그리고 이거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아주 좋은 사업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 평가는 2010년도부터 쭉 진행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첫 평가다 보니까 저 당시에는 이제 성과를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계획을 봤었고요. 그 이후로 2012년에 자치단체 243곳, 저 당시만 해도 이제 청주 청원군이 이제 통합이 안 됐다 보니까 이제 244곳 아마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전체 자치단체 100%가 다 참여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 공시제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일자리과, 일자리팀, 일자리국 뭐 이런 그런 인프라가 저걸 통해서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얼마나 대단한 정책인지 아시겠죠? 쭉 오다 이제 2017년에 원래는 이제 상반기 일자리 대상, 하반기 일자리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상반기에는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우수 사업들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반적인 정책의 성과와 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공시제 평가의 기준이 변화를 했는데, 사실 2011년도, 12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목표를 자치단체가 세워서 추진을 했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정량평가, 뭐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통계청에 있는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기준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썼던 예산들은 뭐 지역마다 다 이제 일자리 예산을 달리 잡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어느 예산은 예산이 엄청 작고 막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다 일자리 예산이라고 싹 집어넣고, 여기는 그냥 정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만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정량화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이제 2015년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15년도 이후부터는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량에 대한 평가를 비중을 줄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단체 담당자가 정말 정책 수행을 잘했다 그래서 뭐 저 고용률과 어떤 실업률 이런 게 막 대폭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량 비율보다는 어떤 현안과 대안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냐 해서 정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정성적인 부분들을 높여오는데, 정량적인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통계청 자료들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정성적인 부분들의 평가는 특히 이제 올해 2020년도부터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량과 정성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의 중간에 또 눈여겨볼 게 있어요. 바로 이 자치단체 수 30 플러스 1 제도라는 거죠.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제 아시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사이동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단연간, 아까 2010년도부터 이 평가가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연간 평가를 받아온 지역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자치단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제 지자체가 거의 계속 그런 성과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궤도에 올랐으면 그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일자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는데, 이 일자리 성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고, 또 그런 건 또 뭐 담당자를 배정을 해도 막 신입 직원들, 잘 모르는 뭐 또 젊은 직원들 막 이렇게 막 그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역량이 잘 안 늘어요.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상향 평준화로 좀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 제도를 추진하는데, 최근 5년간 마지막 2014년도까지 수상을 받았던 자치단체이면서 그 이후에 수상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플러스 1 제도로 부전승 같은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심사에서 중앙심사로 이렇게 부전승으로 올라올 수 있는, 순위가 안 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플러스 1 제도고요. 각 지역마다 이제 추천 자치단체 수가 30%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6에 30%면 3, 4, 12, 4, 5, 4.2인데 소수점은 1로 쳐줍니다. 그래서 5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된 거고요. 평가군이 예전에는 왜 우리 시는 여기 있고 우리 군은 여기 있고 왜 시군이 섞여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초창기 2018년도까지는 자치단체의
예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찾아볼게요.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게 뭔지, 방금까지 기억이 나서 까먹었네요. 어쨌든, 예산 비율.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로서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 예산이 전체 예산 비중에서 뭐 높다 그러면은 이제 상위군으로 가고 좀 낮다 그러면 이제 하위군으로 가는 그 비율로 잡았었는데 2018년도 이후에 한 차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군을 좀 조정을 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평가군은 이제 최대한 이제 경쟁이 비슷한 곳하고 비슷한 곳들끼리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년도 평가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라는 거는 이제 올해 심사를 하는데 전년도 실적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년이면 이제 올해고 년도면 전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19년도 전년도 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년도 공시 실적 평가는 이제 올해 2020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는 내용인데 바뀐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정량 평가가 이제 20점에서 10점으로 줄었어요. 어차피 5점은 이제 가점이었으니까 제외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집행, 성과 이렇게 크게 3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전에는 이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이렇게 3가지로 평가하던 게 이제 정확하게 계획, 운영, 성과 이런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계획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던 목차예요. 없던 단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작성하시는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작성하는 노하우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메일로 다 받아보셨을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성 양식을 보시면 이 순서대로 양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순서대로 내용을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잠깐만 여기서 중간에 한번 띄웠다 올게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이게 뭔지 알았어요. 이거 재정 자립도. 예. 이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이 평가군이 처음에 나뉘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 평가지표 관련해서 이제 바뀐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또 이 고용부와 고용부 타사업과 연계 가능한 이 평가지표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부분들 뭐 다른 중앙정부, 다른 뭐 어떤 기관들, 다른 유관기관들과 협업한 부분들도 평가지표에 좀 반영이 된다라는 게 좀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제 실적보고 작성과 관련된 내용 팁을 드릴 텐데요. 이 패스트 초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패스트 초안, 빠른 초안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초안을 빨리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어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내용들을 보완하는 게 좀 더 좋은데 초안을 빨리 쓰는 방법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팁 강의를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보통 뭐 보고서 잘 쓰는 노하우 이러면 뭐 SP 뭐 AAA 뭐 BBB ABCD 막 이런 그 작가만 알 수 있는 개념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개발한 보고서 잘 쓰는 노하우가 들어있는 이제 그 전략인데요. 이제 우리가 주로 타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 중에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현대 기아 차는 이제 엔진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뭐 기본 장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대 기아 기본 장치 차 전방에 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만든 11대 전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뭐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쓰는 단계가 이제 1, 2, 3, 4 지금 현대 기아라고 써 있는 이제 현안, 대안, 기대효과, 아웃라인. 요거는 이제 오늘 쓰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뭐 보고서 잘 쓰는 뭐 그런 팁 이런 거 할 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5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5번부터 이제 계획서를 빠르고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입니다. 기는 이제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다음 5가지를 먼저 확보를 해 놓으시면 작성하기 훨씬 수월해요. 첫 번째는
우리 기관이 지난 3년 내지 5년 동안 썼던 실적 보고서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전 담당자로부터 이 실적 보고서도 전달받지 못한 담당자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실적 보고서를 봐야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 사업들이 돌아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특히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2년 정도의 전후 시점으로 인사이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예전에 뭐 민선 6기와 7기를 비교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초창기와 뭐 지금의 어떤 그런 변화를 비교를 할 때 옛날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기관의 최근 3년 내지 5년 자료를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그 레이스 사이트 아시죠? reis.or.kr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업로드된 게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기관 건 못 봐요. 우리 기관 것만 보실 수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는. 자, 두 번째,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다른 기관들의 보고서도 확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들의 보고서를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세 번째, 그렇게도 이제 구하기 어려운데 경쟁하는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남도, 땡땡 북도, 아니 뭐 땡땡 남도, 땡땡 북도 이렇게 붙어있는 곳들은 서로도 경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자료들을 구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상위 기관이라든가 중재 기관을 잘 탐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제 컨설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뭐 추진단 인자위 쪽에서 많이 진행하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청이라든가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청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협조를 요청드리고 확보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마다 정말 잘 표현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관의 자료를 중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2년 전에는 이 부분을 참 설명을 잘했고 3년 전에는 이런 부분을 참 설명을 잘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따오세요. 따오셔서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올해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프레임을 잘 맞춰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자료를 모으셔야 되는데 또 통계 자료가 나왔네요. 이 통계 자료 얘기는 뭐냐면 막 그 통계 수치 이런 거를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올려놨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국가통계포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통계를 볼 수 있지? 우리 지역 통계를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습니다. 이 국내 통계를 들어간 다음에 주제별 통계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제별 통계로 딱 페이지가 전환이 되면서 딱 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인구 사회 다 필요 없습니다. 노동을 보셔야 돼요. 노동을 보시고, 이 노동을 보고 위에서부터 훑어보다 보면은 거의 17개 광역 위주로 나와요. 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우리는 기초시인데, 기초군인데, 뭐 이런 거를 보시려면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으로 가셔서 이 시군 경제활동인구 총괄로 되어 있는 이 자료를 보셔야 지역별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와서 딱 봤더니 이거 뭐야? 자료가 막 끝도 없이 막 옆으로 펼쳐져 있네요. 밑으로 펼쳐져 있고, 이거 마우스 가지고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위로 당겼다 내렸다 막 드래그 하시고 한도 끝도 없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피봇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피봇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항목을 쭉 클릭에다가 오른쪽으로 딱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항목이 일로 왔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한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그래프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자료인데 요거 클릭하면요, 그래프 다 일일이 엑셀로 옮겨갖고 만들지 않아도 그래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여기서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 옆에 또 뭐 이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분석 기능을 요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각각 연도, 여기 반기별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그러니까 뭐 2019년 20이면 2018년 하반기에 대비 몇 프로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증감률도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엑셀에서 산식 안 넣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너무 복잡해, 그냥 나는 좀 이미 다 분석된 걸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우리 그 고용노동 통계에 들어가셔서 지역명을 검색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노동시장 동향을 거의 매월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스,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레이스 아시죠? reis.or.kr 여기 들어가서 우리 저 목표공시지에 올라있는 뭐 종합계획, 세부계획 요거를 보셔도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인구, 산업, 이 세 가지는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앞부분에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자료 앞쪽에. 그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보고서 안에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 자료의 단점은 1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도의 데이터가 필요하신데 이제 18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게 아마 2018년, 17년도 나와 있죠? 근데 2018년도 거는 이제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년 전 자료가 나온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기초 자료를 모으는 게 이제 패스트 초안의 가장 1단계였고, 두 번째, 이제 본문 개요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 개요를 작성하실 때, 일단 컴퓨터부터 키고 막 내용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저 기존 자료에서 컨트롤 C, V, C, V에서 막 내용을 채워 넣으시되, 일단 첫 번째는 양식만 출력하신 상태에서 펜을 드세요. 펜을 들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시제 이게 첫 페이지예요. 내가 뭐 부제를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제에다가 특히 이런 거 적으시는 자체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주민이 행복한 우리 도시, 아니면 뭐 주민이 행복한, 아니면 다 함께 행복한, 아니면 뭐 더불어 행복한. 근데 그렇게 적으시면 저 내용은 앞에 지역명이 바뀌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 근데 이 서울시를 떼고 인천시, 부산시 집어넣어도 말이 다 되잖아요. 그런 부제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첫 페이지, 심사위원분들이 딱 마주치는 첫 페이지에서 강렬하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자리 사업을 가장 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제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 예시로 또 하나 나오네요. 이게 뭐 남원시 사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살맛나는 천년나물의 일사천리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뭐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뜻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사천리가 일자리와 사랑이 만나 천가지의 이득을 만드는 남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어놔서 다른 지역에다가 반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일자리와 사랑, 뭐 남원하면 이제 춘향이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남원인데, 사랑의 1번지 남원시라는 그런 그 슬로건이 있는 거하고 잘 어울리는 부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또 요약 페이지에다가 먼저 펜으로 이렇게 좀 핵심 내용만 중점적으로 좀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약 페이지를 잘 적는 방법은 제가 뒤에 또 따로 단원을 빼놨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게 그 전년도 실적 보고서인데, 이 실적 보고서에 있는 목차 내용들을 보고 이제 올해 거로 옮겨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계획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계획 부분인데, 일단 초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 이 단원은 2-2로, 이 단원은 1-1로, 이 단원은 2-1로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전년도 거 보고서를 좀 빨리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으로 갱신을 이제 좀 바꾸는 거죠. 바꾸는 작업을 하시고, 하나 수정할 게 이제 지금 여기 자치단체장 의지는 여기 2-1에 들어오는 게 좀 더 잘 맞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셔서 초안을 좀 빨리 참고하시고, 이 평가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평가표가 목차예요. 이 목차를 주로 활용하시되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시고, 근데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 종합계획과 연차별 세부계획, 그 다음에 뭐 지역의 특성과 여건 이런 걸 어떻게 반영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벙 뜹니다. 이거 내용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고서에 표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뭐 예시로 나왔어요. 뭐 이제 뭐 미추홀구 일자리 정책 비전 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뭐 연차별 세부계획의 비전 다 적으시잖아요. 목표 다 적으시고, 비전 적으시고, 목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공약상, 종합계획, 세부계획의 핵심 포인트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적절한 내용이 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보면 뭐 지방과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지라고 고민하실 텐데, 보통은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우린 고용노동부랑 어떤 사업 하고요, 뭐 산업통상자원부랑 어떤 사업들 하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는데, 이렇게 좀 순전히 나열식으로 적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이 얼마나 더 커졌고 얼마나 더 협업을 했는지, 뭔가 이런 좀 표를 통해서 차이가 달라진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점 포인트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집행으로 왔어요. 처음에 이제 계획, 집행, 성과 이 3단계로 간다 그랬죠? 두 번째 집행 단계 왔는데, 담당 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나왔는데, 보통 이런 조직도를 하나씩 딱 넣어놓으세요. 조직도 하나만 넣어놓지 마시고,
전년에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됐는지, 대대적인 조직 신설이 됐고 개편 운영체제가 혁신이 됐고 신설 딱 빵 하고 강조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또 고용 서비스가 뭐 안 닿는 곳이 없게끔 제로화 하겠습니다 하면서 각 지역 동별로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하고 빠방 하고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년도의 변화라는 거죠. 뭔가 뭘 많은 걸 시도했다라기보다는 전년도에 달라진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는 얘기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협력 부분들은 조금은 기존에 막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적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유관기관 뭐뭐뭐 있고 협력기관 뭐뭐뭐 있고 우리는 뭐 정부기관 어디에 뭐 지청이 있고 고용보지 프로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나열식으로 적는데, 그렇게 적지 마시고 조금은 이런 어떤 기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모델로 잘 만들어져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고용 거버넌스도 그와 좀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 성과 집행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일자리 질과 이제 사회적 경제 부분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성과 부분에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 있는데, 일자리 질이나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부분들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우리는 뭐 했고 전년도 보고서를 봐도 올해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올해 좀 높아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잘하고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 게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얘는 1단계로 집중했고 얘는 2단계로 집중했고 얘는 3단계로 집중했다라고 좀 단계별을 나눠서 체계가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도 좀 방법이 좀 잘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약 페이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이런 뒤에 뭐 7배 증가 S등급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잘 주는 것도 좀 시선을 잘 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약 페이지를 꼭 반드시 아까 있는 양식처럼 꼭 적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전년도 실적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 그러면 이걸 꼭 한 페이지로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양 페이지를 잘 활용해서 또 이쁘게까지 디자인도 되면 더 좋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공시제 컨설팅 제가 가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드려요. 뭐 사업을 뭐 DB 자료로 파악을 해서 초안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략들을 좀 뽑아낸 다음에 디자인 수정하고 뭐 발표문도 준비하고 예상 질의응답도 대비를 하는데, 그렇게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하나씩 준비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실적 보고서를 빨리 완성을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 개요를 좀 이렇게 빠르게 짰으면 그때부터는 양뿔리기를 하는데, 그 막 한 장에 막 2단원 3단원씩 막 넣으시는 자치단체도 봤어요. 어디는 막 양이 막 10장 나오고 여기는 막 한 장에 막 3단원 다 들어가고, 그렇게 너무 양을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티가 안 나게끔 좀 고루고루 양이 분량이 한 장 내지 2장이 한 단원씩에 꼭 나오게끔 양이 늘어나면 양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치장 부분이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이제 이쁘게 꾸며야겠죠. 근데 이쁘게 꾸미는데 그런 뭐 도표, 패러그래프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어디서 끌어다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클리버트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 콘텐츠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쁜 PPT 자료도 있고 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폰트 이미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따다가 뭐 4대 전략, 뭐 4단계 뭐 추진, 뭐 내용, 이런 성과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도 잘못 사용하면 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사용권이라고 나와 있죠.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잘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이미지도 구글 이미지가 좀 이미지가 잘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사 평가 단계로 왔습니다. 요약 페이지 활용 단계 나왔는데, 아까 그 요약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한 장으로 뭐 2장으로 꼭 이렇게 표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좀 더 멋지게 아니면 잘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 장과 한 장의 요약 페이지로 나누는 것도 전략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또 전략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요약조로가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성과 실적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페이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 페이지를 막 대충 막 쉽게 막 빼곡하게 적어놓는 자치단체 담당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쏟아서 정성을 조금 더 입혀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을 조금 이렇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온갖 이름을 다 지으시는 곳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프로젝트, 무슨 사업, 무슨 프로젝트, 무슨 정책 이러는데, 네이밍이 이제 까딱 잘못해서 너무 많은 네이밍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표 네이밍은 하나 정도, 하나 내지 2개 정도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이밍은 그리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보고서가 하나의 큰 쇼핑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쇼핑백 안에 네이밍들을 막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쇼핑백을 잡는 손잡이, 이 손잡이 들어 올리면 다 따라 올라오겠죠. 그 손잡이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 전략적인 네이밍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그럴싸한 이름 갖다 붙이자? 이건 정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이밍을 또 질 때 이런 개념으로 지었는데 이게 하루 시작하는 말로 쓰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루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라고 고민하실 때 요즘은 네이버에다가 하루 시작하는 단어라고 쳐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렇게 써도 되고, 여기 그 wordrow.kr이라고 인터넷 주소창에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 치고 검색하면 하루 시작하는 단어들이 검색이 됩니다. 하루로 시작하는 단어, 하루 치고 검색해도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공시제는 공시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수사업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죠. 우수사업을 평가하는 일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초평가, 중앙평가가 있고,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수자치단체 평가하는 게 있고 우수사업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아마 같이 하실 텐데, 우수사업을 준비하는데도 제가 좀 포인트를 좀 몇 개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평가되었던 평가 기준표예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공문으로 이제 공개가 됐던 내용들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나라고 보면, 처음에 이제 17년도,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의 창의성, 정말 새로운 사업, 신사업,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주요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그런 또 성과가 날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새로운 창의성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 실적,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과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지, 지역의 이슈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다. 뜬금없이 새로운 거 말고요. 우리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실적 보고서와 정부사업 평가에는 다음 3가지의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쭉쭉쭉,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차전방의 차입니다. 차가 뭐죠?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훨씬 더 잘 됐고, 그 다음에 차별점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어떤 사업을 보든 실적 보고서를 보든, 이게 우리 지역이 전국 최초로 수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만 수행한 사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우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차별성이고, 두 번째가 전파성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우수 정책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였을 때 벤치마킹 포인트가 명확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배우고 싶어할 포인트가 반드시 제시되는 보고서, 제시되는 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다 벤치마킹 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취업 확정형 버스기사 양성 사업이라고 하면, 버스기사 양성 사업은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취업 확정형, 이런 포인트는 참 좋은 포인트다. 취업을 확정시켜 놓고 인력을 양성을 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벤치마킹 포인트가 명확한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전국에 빨리 전파하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보고서와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요. 세 번째, 차전방의 세 번째 방입니다. 바로 이 방어성인데요.
어떤 자치단체의 사업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여기를 수상하면 좋겠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그 사업 했어요. 우리도 그 정책 했어요. 라고 그런 잡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잡음을 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왜 우리는 상 안 주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네는 그냥 버스 양성 사업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취업 확정형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했어요. 취업 확정형이라고 해서 먼저 취업을 확보를 한 과정이 달라서 상을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가 좋은 사업, 좋은 성과를 얻는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보통의 종합 컨설팅이다 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20회차를 이렇게 막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팁들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충분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외부 기관들을 통한 다수의 그런 컨설팅이 없어도 좋은 성과를 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상했던 기관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컨설팅 없이도 좋은 성과를 낸 것들이 많으니까 꼭 그런 거에 여의치 마시고 있는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믿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쏟아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들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시간으로 뭔가 좀 물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카오톡 여셔서 위에 돋보기 있잖아요. 친구 검색할 수 있는 란에다가 일자리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플러스 친구를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 기아 기본 장치는 차 전방에 있다. 외우셨죠? 네, 이거면은 오늘 다 아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또 강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